네, 오늘 와이드 전망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직원 일부가 떠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적은 연봉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 공공주택 지원 등을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장현주 광주광역시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그동안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 GGM 상생협의회에서 이 광주광역시청을 항의 방문했었잖아요.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네, GGM 글로벌 모터스 공장은 다 아시다시피 강주영 일자리 제1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대 강주영 일자리 원칙에 맞게 회사가 경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중에 제일 먼저가 적정 임금인데 적정 임금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동정업계의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굉장히 낮죠. 자동차 완성차 공장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임금을 받는 대신에 사회적 임금이라고 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공동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약속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제가 뭐 오늘 주제를 소개하면서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지원에 대한 네. 약속이 출범 초기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네. 실행이 늦어지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 어떻습니까, 지금? 주거 지원의 약속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빅그린 산단 자체가 같이 주거까지 해결이 되면 좋은데 산단 내에 주거 단지를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 단지 전송은 다른 배후 단지가 필요한데 그걸 산정 지구에 하겠다고 하는 게 강주시의 계획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되고 직원이 일을 하게 되면서 행복주택에 임시 인제 주택 제공을 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네. 통근버스를 운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 직업비에 20만 원 지원이 적다. 그리고 대상도 작다라는 그런 이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낮은 임금을 사회적 임금으로 뭐 보장을 하고 또 이런 네. 주거 지원에 대한 약속을 했었는데 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 직원이 고용된 지가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인제 예상됐던 것이기도 한데요,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산정 지구에 공공주택 지정이 되면 거기에 지어서 하겠다. 근데 이걸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되는 것도 올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인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공사 착공까지가 한 3 년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완공까지가 2009 년까지를 바라보는 것서 굉장히 인제 먼 계획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더 인제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가 약속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좀 더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이 GGM의 가장 큰 메리트를 느꼈던 건 아마 주택 지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광주 산정지구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 주거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네. 했었는데 국토부 공공주택개발 지정 공시가 올 초에 예정이 있었지만 사실 잘 네. 이루어지지 올해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말에나 될 거다. 네. 가능하다면 올해 말에나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택 지원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산정 지구에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인제 장기적인 계획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인제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는 한데 그것은 인제 굉장히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제 행복주택에 주거 지원하고 있는 주거비 지원 자체 액수를 쪼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인제 그런 요구가 당장에는 인제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정 지구 아니더라도요 가까운 형동 산다지라든가 이런 데에 네. 주거 단지를 따로 조성할 고민을 인제 강주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사실 일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나치게 이제 현대 자동차에 좀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제 애초에 현대 자동차와 투자 협약을 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이 협약 당시에부터 굉장히 강주시가 현대차 협상 과정에서 저자세였죠. 그래서
노사 상생형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측면들도 많이 비판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없이는 참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예전 문재인 정부처럼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와 지원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사실은 크죠. 네, 사실 이 협약 자체도 강제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현대자동차에게 일감을 더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현대자동차가 교양에 인제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많이 받고 사실 공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캐스퍼가 이후에 인제 친환경 자동차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현대차가 계획을 만들고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처럼 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출범한다는 소식이 이 지역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럼요. 뉴스였는데 그때 초기에는 뭐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또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회사에 있던 청년들이 오히려 떠나가기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인제 애초에 그래도 적정 임금이라는 것이 연봉 3,500원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사무직 임원을 제외한 전체 그 직원의 평균이 3,500 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600명 가까운 이제 생산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봉이 3,000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인제 다른 자동차 하청 공장에서 연봉이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그쪽에서 일자리가 있으면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것은 인제 이후에 2 교대가 정착이 돼서 전도 잔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지고 그리고 정당한 임금 협상을 다시 해서요. 적정 임금 수준을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좀 이 GGM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장현주 의원과 함께 이 GGM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